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15일 9월에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주, 또 일요일로 따지게 되면 두 번째 주인데 세 번째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나이가 든다는 것은 등산과도 같다. 오를수록 숨이 찬 버거울 때도 있지만 오르고 나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인다 라는 한 줄 명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감사 스마일이 어제 오봉산에 다녀왔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등산 모임이 있는데 오봉산에 간만에 정말 다녀왔는데 어제 날씨도 너무 좋았고 또 함께 또 등반하셨던 또 저희 산악회 멤버들 모두가 좋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너무너무 멋졌습니다. 오봉 정상에서 이제 또 사진을 정말 잘 찍는 저희 회장님께서 찍어주셨는데 방송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제가 오른손이 조금 안 좋아서 등산을 갔다 갈까 말까 망설였긴 했지만 안전하게 잘 다녀왔다는 말씀 드리고, 또 제가 지난 주말 토요일에는 감사하게도 감사 스마일 찐팬 11분이 모여가지고 일산 라키 차이나 중식당에서 코스 요리 또 즐기고, 또 이후에 카페 가서 또 서로 여러가지 또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68년생 형님부터 그 다음에 97년생 9가지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감사 스마일만 감사 스마일만 바라보는 그런 팬분들, 찐팬분들과 모임을 갖고 나서 집으로 또 돌아오는 길에 또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초심 잃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좋은 방송으로 또 보답을 할 거고요. 또 감사 스마일 또 찐팬분들께는 더 고급된 또 고급진 그런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토요일 주말에 참석해 주신 드림 추리님 포함해가지고 11분, 10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봉에서 또 내려오다가 송추폭포를 만났는데 이 송추폭포 하늘에 이 하트 모양의 구름과 폭포가 이쪽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또 그저께 또 비가 또 많이 내렸었잖아요. 그래서 물량이 많아가지고 진짜 떨어지는 이 폭포의 물도 마음껏 감상하고 하산을 했습니다. 또 다음 달에 또 산행이 벌써부터 또 기다려지는데 감스님들 중에서 혹시라도 근처에 어떤 산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면 올 가을에는 오봉산 또 주차장이라든지 또 주변에 또 내려오셔가지고 또 식사하는 장소도 잘 되어 있으니까 오봉산 추천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혹시 단팥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안에 단팥빵도 송추 IC 쪽에 송추 내려오게 되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네, 오늘 서론이 조금 더 길었는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파월 기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안전벨트 꽉 매주시길 바란다. 이제 급격한 금리 인하만 남았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보여줘도 모르겠어요? 돈은 지금 똥이 되어오고 있는데 여전히 예적금만 하실 건가요? 최선을 다해 가난해지려고 노력 중인 거예요? 라는 이 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강남 아파트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고요.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 지난주에 경신을 했는데 이번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금 또한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위에 그 세 가지의 모든 이유가 통화량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만 보유하지 마시고 예적금만 드는 사람들은 앞으로 벼락가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점점 심화되는 서울 양극화, 송파구가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률 1위를 보였습니다. 보니까 9월 1주차까지 서울 평균 누적 상승률이 4.83%인데 송파구가 12.66, 강남 서초구가 그 뒤를 이어서 10.08, 10.02, 그리고 성동구, 마포구, 용산구, 양천구, 강동구, 광진구, 영등포구, 동작구 순으로 이렇게 서울 지역에서도 올라가는 지역, 오르는 지역만 더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감스님들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르는 아파트가 더 오를 것인가? 아니면 못 올랐던 아파트가 더 오를 것인가? 감스님들의 생각을 한번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승폭 커진 강동과 동작, 광진 아파트 가격. 참 신기한 거는 여기 쭉 여기 한강을 따라서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 특히 신축 및 준신축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재건축, 재개발, 또 이런 물건들도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 갖고 지금이라도 지금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가격이 조금 무거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보다 시간이 더 지나면 더 오를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또 공포감에 또 휩쓸리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규제를 갖다가 추석 명절 전에 지금 하게 될 것이다. 토지 확대를 할 것이다. 아니야. 그래도 추석 명절 이후에 할 것이야. 감사스마일도 지금 추석 이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 주 그리고 또 돌아오는 다음 주에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달라질지가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원래 추석 명절 전에는 그렇게 시장에 그런 말 그대로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수요가 아무래도 적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또 아니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감사스마일이 올댓고향에서 아랑아시님이 지금 집 팔고 전세로 옮겨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스님들 중에서도 이런 질문을 저에게 지금 많이들 하셔서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집 팔고 전세나 월세로 가는 건 반대입니다. 만약에 집을 팔고 만약에 조금 팔사나 예를 들어서 좀 아파트 평수가 좀 커서 줄여가겠다라는 거는 저 반대는 하지 않는데, 또 줄여가는 것도 이제 오래된 아파트로 줄여가는 것보다는 거의 맞춰가지고 줄여갔으면 하는 게, 평수를 갖다 조정해서 이렇게 줄여가는 걸 갖다 저는 추천드리는데, 이분은 20평대 집에서 20평대 집을 팔고 30평대 전세로 옮겨갔다가 한 3년쯤 후에 다시 집 사는 거. 근데 이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이제 고양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면, 이제 고양시가 만약에 이제 토지 확대로 해가지고 서울이 이제 마포나 성동이나 강동이나 동작이 만약에 묶인다. 그리고 또 과천이나 성남이 만약에 묶인다라고 하면, 저는 풍선 효과로 인해가지고 고양시 특히 덕양구 쪽은 물론 일산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 일산의 오래된 아파트들보다는 운정이나 아니면 김포 한강 신도시나 검단이나 아니면 덕양구에 있는 준신축, 신축 아파트로 옮겨가는 수요가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지금 집을 팔고 전세로 옮겨가는 거는 반대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 이 타이밍을, 매도 타이밍을 지금 집 팔지 마시고 내년 상반기 아니면 내년 하반기 쪽으로 해가지고 매도 타이밍을 조금 늦추시면, 저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호갱노노를 갖다가 한번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호갱노노 실거래가를 갖다가 제가 보니까 놀라운 게, 원흥동의 스위트 아파트가 9억 3천에 실거래가를 찍혔고 8억 5천, 8억 8천으로 해가지고 3건이 지난달에 실거래가 찍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9억 3천짜리는 아마 실입주화 되는 물건인 것 같고, 8억대 중반, 8억 후반에 실거래가 됐던 건 아마 갭을 끼고 이제 말 그대로 매수를 한 그런 물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8억, 7억 2천, 8억 4천 이런 게 이제 물건들을 보면, 이게 실입주가 되는 물건이 있고, 실입주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전세를 갖다 끼고 사는 그런 갭투자 물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입주 물건이 갭투자 물건보다 조금 더 그렇게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판단을 하시는데 있으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보니까 댓글을 보다 보니까 호호호님께서 이 정부 돌아가는 형세를 보면 대출 문턱을 높이는데 일단 첫 정책의 시작이고, 대출 이자를 내릴 여력은 전혀 없어 보이고, 따라서 대출로 집 사기는 더더욱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렇다면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자가 대체 몇이나 있을까라는 질문을 대봅니다. 저도 정답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부자 측, 현금 부자들만 매매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고,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고, 아파트는 부족하다고 계속 지어지고, 지방부터 점점 아파트는 남아돌고, 알짜 서울과 수도권만 거래량이 있을 거다. 버티기 모드에서 집값을 떨어지기 바라는 게 당연하지만, 건설사는 지금과 같은 인건비와 자재비로 건축비를 낮춰서 건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건설 사업을 하지 않게 되고 당연히 사업이라는 게 수익을 보려고 사업을 하는 게 기업인데 건설 사업이 이윤 없이 손해보는 가격으로 누가 장사를 하겠나요? 당분간 이런 모습이 향후 10년 이내 동안 반복되어 올 사회 현상이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예측은 해보는 거지요. 라는 진짜 좋은 인사이트를 남겨주셨고, 매드맥스 2015님께서도 627 규제 나온 이유가 서울 부동산이 폭주 기관차처럼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627 규제가 나왔고, 또 상승세가 옆으로 번지기 전에 끝판왕급 규제로 강하게 한번 불길을 잡은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대출을 갖다가 잡지 않았으면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그런 분위기였는데 6억 대출로 수도권을 전체를 묶어놓다 보니까 아직까지 불씨가 남아있다. 추가 대책을 계속 내겠다는 거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정부에서도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 하락을 기대하고 있고 무주택자로 전환하려는 이런 이유를 잘 모르겠다. 다들 집 한 채는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들고 가는 게 기본 포지션이니까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란다라는 이런 좋은 인사이트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어우비님께서는 5년 전에 남양주 집 팔고 일산에서 전세 살다가 다시 작년에 집 샀는데 그 호가 시기가 언제 온다고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것 같다. 근데 확실한 건 물가가 더 비싸지는 건 장담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 파월 의장이 이야기 드렸던 앞으로 이제 돈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실물 자산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감수인들 중에서 혹시라도 진짜 아니야 이런 인사이트가 없어가지고 지금 내 집 팔고 전세로 가게 돼서 3년 후에 집을 갖다 사겠다라는 이런 생각들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전환하실 것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즈워치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칭찬도 비난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잘한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진짜로 앞으로 추가 대책이 또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앞으로 집값이 안정이 되고 집값이 내려가고 여러가지로 정부의 의도대로 5년 동안 내 집 장만을 안 하시는 분들이 더 적을 거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갖지는 마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또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올해 2025년 상반기 1월부터 뭐 7월달까지 8월달까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말 그대로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가장 많았던 올 전반기였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왜 그러면 내 생애 최초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집 장만을 서둘렀을까요? 즉 다시 말해서 금리 인하가 계획되어 있고 아파트 신축 분양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통화량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시간의 문제지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그런 요인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서두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9월 7일 대책으로 알맹이 없는 대책이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갖다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이번 대책이 향후 나올 규제 예고편이라는 분석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또 감스님들 중에서도 부동산 인사이트가 조금 적으신 분들은 아니야 정부에서 앞으로 이렇게 주택 공급을 해 나갈 거니까 주택시장이 안정이 될 거야 라는 이런 또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임대아파트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짓게 되면 아파트 분양 안 받아도 되고 임대아파트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임대아파트를 갖다가 LH에서 정말 계속적으로 공급하기는 쉽지 않고 말 그대로 LH에서 직접 시행해가지고 이렇게 공공분양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그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이 더 쌀 거라는 이런 착각 속에 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공공에서 짓는다고 해서 싸게 분양하지는 않는다. 물론 민간보다는 조금 살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을 또 만약에 분양받게 되면 LH랑 또 나눠야 되고 또 온전한 내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혼란에 빠질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공급 아파트의 품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진짜 실행력이 지금 의구심이 드는 대책이고 시장 반응을 전혀 보지 않고 있고 문재인 정권과 포장만 다른 정책이고 현재도 LH 공급이 버겁고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공공임대가 지금 남아 돌고 있는데도 지금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LH에서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앞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고 당분간
뭐 2년, 3년,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지 말고 그냥 임대나 전세나 월세로 살아라 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조금 현명하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올 상반기에 깨우쳤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런 것들을 바로 실행에 옮겼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매수하려던 곳이 토지로 묶일까 봐서 공급대책 발표 전날 자정이 다 돼가지고 계약금을 보낸 고객도 있고, 너무 많이 오른 강남권 진입은 어렵지만 마포라든지 성동, 동작 같은 경우는 아직 10억대이기 때문에 8월 들어서 현금 여력이 있는 매수자들의 갭투자 거래가 지금 늘고 있었다. 그래서 갭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시장의 가격이 오른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면서, 이번 대책에서도 그렇고 추가로 토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매매를 서두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9월 달에 특히 강남 3구 포함해가지고 이제 마포나 성동, 동작, 특히 강남 3구보다는 마포, 성동, 동작, 그리고 이제 강동, 이런 한강벨트 주요 지역의 거래량이 지금 계속 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추석 명절 되기 전에 이런 흐름이 꺾이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공급 대책이 크게 새로운 내용이 없었고, 그 다음에 마포라든지 성동에 있는 이런 핵심지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을 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폭이 줄었을 뿐 서울은 계속 상승하고 있었고, 8월 말부터 상승폭도 커지고 있었는데 대책은 제자리 걸음이고, 이런 것들을 아는 감스님들은 즉각 행동에 옮겼다. 그리고 제 방송을 우연찮게 보시는 분들도 꼭 행동에 빨리빨리 동참하셔야 된다. 그리고 고양시 아파트 지금 6억에서 9억 사이에 지금 오히려 매수한 절호의 타이밍이다. 만약에 토지 확대가 된다고 하면 저는 풍선 효과로 인해 가지고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만약에 마포라든지 성동, 강동, 동작이 묶인다고 하면 서대문, 은평이 반사이익을 또 많이 보게 될 거라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시장을 보면 말 그대로 파쇼님께서 두 얼굴의 부동산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핵심을 이야기 드리면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 9월 7일 대책을 보면서 생각은 단순하다. 서울은 여전히 서울이고 정책이 공급을 늘리겠다고 해도 공공이 직접 나서도 강남, 마포의 프리미엄은 여전하다. 그리고 돈줄을 조이니까 지방이 더 힘들어지고 있고, 전세대출 규제로 지방 수요가 위축되게 되면 미분양의 늪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투자자라면 시장의 큰 그림을 보시고 단순히 대책 나왔네 기다리자가 아니라 어디서 돈이 흐르고 있고 어디서 지금 멈추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고 행동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똥똘한 할채 전략 지금부터 다시 점검할 때이고, 서울은 이미 달리기 시작했다. 늦게 눈치챌수록 기회는 더 비싸진다 라는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방송을 통해서 무주택을 기다리니까 무주택자에서 하루도 빨리 1주택을 갖다가 장만하는 그런 감스님이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지금 호갱노노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지금 현재 삼성벨트, 창운전벨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정말 착한 가격입니다. 제가 5, 6, 7단지가 제가 올 상반기 때 이야기 드렸을 때 5, 6, 7단지 앞자리가 바뀔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아마 올 하반기가 되면 또 이 5, 6, 7단지 앞자리가 또 바뀔 거고요. 이 5, 6, 7단지의 원흥지구 도래울 마을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뒤에 지금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2, 3, 4단지의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 특히 21평 같은 경우도 5억이 넘었고 25평 같은 경우도 지금 5억대 중반도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실입주 물건을 제가 지난주에 찾아보니까 다 5억 후반으로 지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고양시의 아파트 매매도 거래가 되고 있다. 지금 호갱노노나 네이버 부동산이나 아실이나 실거래가를 보시면, 전에는 실거래가를 빨리빨리 등재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한 달을 꽉 채워서 실거래가를 좀 늦게 등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스마일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고양시의 시간도 분명히 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마 추석 이후가 되면 고양시의 부동산의 가치는 더 높아질 거라는 말씀 드리고, 특히 내년 GTX-A 삼성역 되기 전에 고양시의 덕양구 아파트는 꼭 매수하시기를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